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오늘은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어제까지 평화롭고 멀쩡했던 내 삶의 근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요. 때때로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아득한 수평선뿐인 망망대해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짙은 그런 고립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절망과 고립의 한 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파이는 동물원을 운영하던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던 중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화물선이 침몰하는 거대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바로 200kg이 넘는 거대한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보트에 올라탔기 때문이죠. 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죽게 될 거야.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목덜미나 목을 물 거야. 내 몸에는 무시무시한 이빨 자국이 나겠지? 난 말도 못할 거야. 아무 말도 못한 채 피를 콸콸 흘리겠지. 도망칠 곳 없는 좁은 배 위, 먹을 것도 없고 맹수는 굶주려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파이는 어떻게 제 정신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얀마텔은 이 장엄한 모험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완성하러 온 것입니까? 사실 이 구명보트 위에서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생존을 위한 혈전이 벌어집니다. 다리를 다친 얼룩말, 자애로운 오랑우탕, 잔인한 하이에나, 그리고 맹수 리처드 파커, 소년 파이까지 올라탔으니까요. 파이는 멀리서 그 혈전을 지켜보죠. 굶주린 하이에나는 가장 먼저 다리를 다쳐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얼룩말을 무참히 공격하여 죽이고 먹어치웁니다. 오라우탕도 하이에나의 두 번째 희생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죠. 파이는 하이에나가 자신도 먹어치울까봐 두려움에 떨었지만 리처드 파커가 용맹한 모습을 드러내어 하이에나를 단숨에 제압하고 물어 죽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파이와 호랑이 리처드 파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을 위협하는 공포나 시련을 당장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파이 역시 처음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며 절망했죠. 하지만 파이는 아주 기묘한 선택을 합니다. 호랑이를 죽이는 대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바다에서 먹이를 구해다 주며 그를 길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극한의 고립 속에서 인간을 진짜 죽이는 것은 맹수의 발톱이 아니라 무기력과 절망입니다. 파이는 호랑이를 돌보며 긴장감을 유지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공포의 대상이 사실은 소년을 살아나게 할 수 있었던 역설의 구원자였던 셈이죠. 소년 파이는 이 역설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커와의 공존을 실행하죠. 물고기를 잡아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호랑이가 포악하게 변하라고 할 때면 호루라기를 불어 진정시킵니다. 동물원에서 훈련을 받았던 호랑이라서 호루라기 소리가 마법처럼 호랑이를 진정시켰거든요. 파이는 운이 좋게도 보트 안에 있는 물품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는 구급 식량과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중류기, 그리고 생존 일기 등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떠내려온 나무들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요. 리처드 파커가 너무 무서울 때는 뗏목 위에서 잠을 청하거든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던 소녀는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폭풍우를 만나고 자연의 신비 앞에서 납작 엎드릴 때도 있었지만 굶주림과 죽음의 문턱에서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길들이며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기적처럼 환상적인 섬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민물 웅덩이와 먹음직스러운 해조류, 수많은 미어캣들이 넘쳐나는 완벽한 낙원이었죠. 처음에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 그곳에서 허기를 달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섬은 끔찍한 본성을 드러냈어요. 맑았던 물은 생명을 녹여버리는 산성으로 변하고 나무 열매 속에서는 사람의 이빨이 발견되었거든요. 파이는 그곳이 낮에는 생명을 주지만 밤에는 생명을 갉아먹는 식인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섬은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안주함의 유혹을 상징한대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달콤한 환상이나 거짓된 신념 뒤에 숨고 싶어 하잖아요. 이 섬은 파이가 겪은
잔혹한 현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쉼터였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문다면 파이의 영혼과 신념은 파괴되고 인간성을 상실했을 거예요. 결국 파이는 육체적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 그 험난하고 고독한 바다로 리처드 파커를 보트에 태우고 나아갑니다. 가혹하더라도 진실된 자신의 삶을 마주하겠다는 주체적인 선택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단이었죠. 그렇게 다시 태평양을 표류하게 되고 지독한 표류 끝에 파이는 멕시코 해안에서 구조됩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멕시코 해안에 닿자 리처드 파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림으로 사라져버려요. 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내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확신했다. 날 쳐다보겠지? 매듭 지을 거야.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밀림만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파이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리처드 파커가 인사할 틈을 주지 않았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소년을 살게 했던 리처드 파커는 앞으로 나아가 밀림 속으로 사라지고 소년의 삶에서도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구조된 파이에게 선박 침몰 원인을 조사하러 온 일본인 조사관들이 나타나요. 파이는 동물들과의 환상적인 표류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말해달라고 압박하죠. 그러자 파이는 침묵 끝에 아주 소름 끼치고 끔찍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명보트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탔다는 겁니다. 다리를 다친 대만 선원, 악랄한 프랑스인 주방장, 파이의 어머니, 그리고 파이 자신이요. 주방장은 선원의 다리를 잘라 미끼로 쓰고 그를 잡아먹었으며 분노한 파이의 어머니마저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죠. 눈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16살 소년 파이는 분노와 굶주림 속에서 결국 주방장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으며 살아남았다는 잔혹한 진실을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아름다웠던 얼룩말은 선원이었고 자애로운 오라우탕은 어머니였으며 잔혹한 하이에나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렵고도 맹렬했던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파이 자신 내면의 끔찍한 야수성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 앞에서 어린 소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내가 창조해낸 위대한 상상력의 방패였던 것이죠. 파이는 묻습니다. 어차피 두 이야기 모두 배가 가라앉았고 가족은 죽었고 나는 고통받았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증명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두 이야기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 소설에서 리처드 파커는 소년이 쓴 투사라는 인간의 방어기제에 의해 탄생한 존재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잔혹한 생존 본능, 두려움, 공포와 같은 감정들을 파이는 호랑이라는 외부의 존재로 꺼내어 놓은 것이죠. 자기 안에 가장 어둡고 두려운 야수성을 억누르는 대신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두며 다스림으로써 스스로가 미쳐버리는 것을 막아낸 위대한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죠. 작가 마텔은 책을 쓰기 전 인도를 여행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 그는 종교를 경멸하는 차가운 이성주의자였는데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동물과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 생각했다고 해요. 이성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작가 마텔은 어떤 비극적인 죽음이나 참사 앞에서 차가운 팩트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나 견딜 힘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삶은 단순히 우리를 둘러싼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쌓아 올린 건축과 같은 해설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이죠. 지옥 같은 진실을 아름다운 동물들의 서사로 바꾼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팩트 에 먹히지 않고 나를 살게 할 더 나은 이야기를 상상력과 믿음으로 선택하는 가장 고귀한 권리인 것이죠. 마침내 해변에 닿았을 때 파이를 끔찍하게 괴롭히며 동시에 살아남게 했던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사라지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안과 시련의 호랑이도 결국 여러분이 안전한 해안에 닿는 순간 미련도 없이 삶에서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거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차가운 현실의 팩트가 당신의 영혼을 짓밟으려고 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당신만의 서사를 해석하고 창조해낼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서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